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돈 침략. 그들은 어떤 것을 사나? 외지인들이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좀 취득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데 외지인들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취득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은 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에 이렇게 매입을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투자의 목적이다. 즉,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외지인들이 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좀 지켜봐 왔는데요. 예를 든다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거나 또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 요게 뭐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외지인들이 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 요 목적은 역시 투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을 또 자세히 또 살펴보면 이 돈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그 성질, 즉 이 성향을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이 돈은 급한 자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입장이야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단타적인 관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좀 장기적 보유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세 번째로 보면 자녀 상속의 성격이에요. 즉 현재 자녀분들이 성장을 해서 대학교를 서울 쪽으로 가게 된다면, 또 지방대 다니다가 또 취업을 서울 수도권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서울 수도권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나중에 상속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먼저 지역별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요. 이 수도권은 2015년도 61만 2천 건 해가지고 거래량이 가장 높았고, 이제 기타 지역은 31만 6천 건에서 역시 2015년도가 높았고요. 5대 강역시에서는 2015년도 26.6만 건으로 해서 가장 높았고요.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점차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지인들의 주택 거래 추이를 보면 이렇게 거래량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 외지인들이 주택 거래를 하는 그 수는 이제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즉 주택 거래가 떨어지면 당연히 외지인들이 주택 거래하는 추이도 떨어져야 되는데 주택 거래는 감소가 되는데 외지인들의 주택 거래 매수하는 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3번 보시면 수도권 외지인 주택 거래 추이를 보면 2012년, 2013년도에는 뭐 19.4였다면 2018년도에는 24.8%로 이렇게 수도권의 외지인 주택 거래 추이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림 4를 보시면 서울 지역 외지인 주택 거래 추이인데요. 이 추이를 보도 마찬가지죠. 2013년도 15.9%가 가장 바닥인 것 같고 2014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21.3%가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외지인들이 주택을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외지인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용산구, 구로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이 순으로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이게 용산구하고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아시다시피 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요 지역을 좀 선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구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소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형 평수가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좀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구로구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취득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림 7번에 보시면 서울 자치구별 외지인들 거래 비중과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해서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의 거래 비중을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선이 나타나죠. 요거는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이거 보면 용산구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거죠. 26.2%로. 그리고 매매 가격 변동률도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로구에서는 외지인들도 많이 샀지만 매매 가격 변동률, 즉 상승률은 그다지 서울 평균으로 본다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서울 평균으로 매매 가격 변동률보다 역시 높다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니까 서울 평균 매매 금액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구로구에도 투자를 했는데 서울 평균 매매 가격보다 상승률이 오히려 더 낮더라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어찌됐든 간에 외지인들이 비중이 높은 지역이 주택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택 거래는 다른 재화와는 달라서 이제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통근 및 통합, 지역 내 커뮤니티 등의 영향으로 원거리 이동이 제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을 거래한다고 한다면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가까운 인접 지역으로 가까운 동네로 이사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8번에 보시면 동일시도 내 인구 이동 비중인데요. 대략적으로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본다면 한 66.7%에서 68% 정도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좀 인접성을 띈다는 거는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뛰면 분당도 뛰고 또 분당이 뛰면 수지가 뛰는 이렇게 인접성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분당이 또 오르면 강남도 오르고 또 수지가 오른다는 거고 또 수지가 올라가면 또 분당도 올라가고 또 강남도 올라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인접한 지역들끼리 같이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화면 보셔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동일시도 내 인구 이동 비중을 보면 대략적으로 66.7%에서 68% 사이, 즉 3분의 2 이상은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가까운 동네로 그냥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소유자 거주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동일 자치구 내, 즉 동일한 자치구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2017년도에는 56.7%에서 2018년도에는 52.1%, 즉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내게 되면 대략적으로 66%가 되는데 이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내에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52.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 내 지역인데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 경우, 그러니까 타 자치구 인접 지역이 아닌데 약간 다른 자치구에서 와가지고 해당되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 2017년도에는 26.2%에서 2018년도에는 27.4%로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아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 밖에 있는 사람, 뭐 수도권이 됐든 아니면 뭐 지방이 됐든 뭐 울산이 됐든 부산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그런 사람들의 퍼센트는 2017년도에는 17.2%에서 2018년도에는 20.5%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사가고 있구나. 또 외지인들의 사가는 퍼센트가 증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야죠. 그 현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하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현지 부동산의 가격 상승하기가 그다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현지 부동산을 사는 거니까 뭐 시세나 이런 거 뻔뻔짜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그 와중에 외지인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미래성을 보고 투자성을 보고 이렇게 외지인들 돈 들여 사가지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러면 현지인들도 살고 외지인들도 살고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부동산 가격, 즉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외지인들의 유입이 좀 돼야 된다.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외지인들은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하나? 요것도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지인들이 어떤 부동산을 사나라고 알아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유자 변동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무려 뭐 95%또 93.9%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동일 자치구 내든 다른 자치구이든 서울 외곽, 서울 밖의 지방 사람들 간에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 또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주택을 선호하냐? 공동주택을 매입한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연립이 됐든 이런 주택들을 우리는 구입을 한다. 그 중에서 제가 보는 적은 뭐니 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외지인들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 즉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어떤 평수대를 선호를 하냐라고 하면 소형 평수를 선호한다는 거죠. 소형 평수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이제 소유권 변동 주택 규모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동해 자치구 내에서 보면 회색 부분이 소형 평수고 노란색 부분이 중형 평수고 짙은 색 표시가 이제 32평 이상, 그냥 쉽게 여기서는 그냥 대형 평수로 합시다. 그래서 짙은 회색은 대형 평수고 노란색은 중형 평수고 회색은 소형 평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자치구든 다른 자치구이든 서울 외 지방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은 소형 평수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 지방 사람일수록 오히려 소형 평수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중형 평수, 그 다음에는 대형 평수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외지인 거래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 주택 매매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데 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특히 서울 지역일 경우에는 외지인들의 거래 비중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의 거래량 자체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 그런데 외지인들 거래는 그나마 좀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서울 지역의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외지인들의 거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택 가격 상승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보는 거는 이 서울에 주택을 매집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냐라고 보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매입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택 소유 변동 중 94.1%가 서울에 있거나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서울 쪽에 있는 주택을 샀고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5.9%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는 요 5.9%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하지만 요 비율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외지인들의 수요 변화는 주택시장 분석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말을 하죠. 즉 타지에서 유입되는 매수 수요의 경우에는 투자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투자 자금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결론을 제가 한번 내드리면 외지인들이 서울 수도권은 매입을 하고 있다. 그게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 목적이다. 이건 대전제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돈의 자금의 특징을 보면 여유 자금이다. 또 장기적 보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어차하면 자녀 상속의 성격까지 띈다. 즉 이 사람들은 여유 자금으로 지그시 보고 느긋이 보고 멀리 본다는 거예요. 이득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달이 나서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더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이 소형주택 매입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 관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서울에 그만큼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론, 외지인들은 서울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서히 사모으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에 사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